안녕하세요. 2023년 부동산 전망 16인의 부동산 전망 분석 결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총 16인의 부동산 전망을 분석했고, 오늘은 16인의 부동산 전망 요약 및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인의 간략 요약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영익 교수 30에서 40% 하락할 것이다. 하락의 기간은 3년에서 5년. 하락의 근거로는 경기와 기업이 하락세다, 꺾였다, 이렇게 말씀해줬고, 이현철 소장 역시 30에서 40% 하락이고, 하락의 기간은 5년에서 6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누적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하락이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하락의 기간은 2에서 3년. 그거의 근거로는 환율 앤 사이클을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우 대표 내년 하락하지 않는다, 왜냐면 소득이 안 빠진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아기곰님 상승,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램군 금리 환율이 전쟁 수준이라서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했고, 모두의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서 잠실 같은 상급지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사라, 최소 내년 초까지 사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쇼킹 부동산 매도자 패닉으로 1년 뒤에는 반등을 할 것이고, 1년 뒤에 이제 팔리는 가격이 될 것이다. 즉 1년까지는 많이 떨어지고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한문도 교수 40에서 50% 폭락, 기간은 이전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제 이전이 3년에서 7년의 하락 기간이 있었어서 3년에서 7년이라고 썼습니다. 그 근거로는 DSR.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우스 40에서 50% 폭락, 하락의 기간은 4년에서 5년. 근거로는 DSR. 근데 이 DSR을 제시했는데, 이 DSR의 기준은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죠. 한문도 교수와 라이트하우스는 25%, 30%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건가요? 예전에는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DSR 20에서 30%가 되고, 최근에는 DSR 4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20에서 30%가 적당한 건지 40에서 50%가 적당한 건지, 미래에는 또 60%, 70%,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적당하다, 이런 기준이 사실 존재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DSR 이 근거로는 괜찮지만, 이 DSR로 인해서 몇 퍼센트까지 폭락해야 된다, DSR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락의 기간이 몇 년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엘리엇 TV 52% 폭락, 총 기간은 8년의 하락, 3년 하락, 2년 상승, 3년 하락, 이렇게 엘리엇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라서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포유님 폭등, 거래량이 풀리면 그동안 상승을 못한 것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폭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미 30%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풀리면 더 이상의 하락은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풀리면 하락이 주춤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박원갑 위원님 통화는 팽창하기 때문에 명목상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1년 후쯤을 상승한다고 내다봤습니다. 1년에서 2년 후 반등할 것이다. 그 다음 송상무장 1년 후 상승, 근거로는 금리,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그 다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런 것이 1년 후쯤에는 천천히 풀리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년 후에 금리가 멈추고 하락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상할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전망이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김재경 소장 박원갑 위원과 마찬가지로 통화 팽창, 그래서 1년 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부경꾼 예측 불가하다, 연준의 금리,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런 것은 자신의 역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부터 16인의 부동산 전망을 분석한 결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이미 30%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단지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데도 있죠.
이 부동산 시장 하락이 통계에 반영되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최근에 거래가 있는 데도 있지만 거래가 없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 거래가 없어서 이 하락이 반영이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통계에 반영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미 30% 하락했는데 이 30% 하락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이 통계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30% 하락인데 뭐 이게 40% 하락까지 갈 수 있겠죠.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동산 빙하기가 오래되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 통화 긴축,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 누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로 DSR을 많이 말하는데 이 DSR은 소득과 대출의 퍼센트, 그 다음에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경기와 기업에 달려 있죠. 뭐 이 소득이 조금은 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적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전체 평균이 내년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은 경기에 달려 있겠죠. 저는 이 소득 부분은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대출 퍼센트와 금리가 중요한데 이것은 어디에서 정하냐? 대출 퍼센트는 정부의 정책, 규제, 부동산 규제에서 정하고 그다음에 금리는 연준에서 결정을 하죠. 결국 DSR은 정부와 연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흐름은 정부와 연준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원합니다. 이 시장이 잘 흘러가는 거래가 활발히 되고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아예 지금 멈춰 있는데 이런 걸 원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연준은 아니죠. 미국 연준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미국의 경기 이런 걸 신경 쓰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의 흐름은 정부와 연준이 결정하지만 정부는 연착륙을 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갈 것이고 연준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하락 기간은 예측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 부동산 시장의 예측은 결국 금리와 통화량 예측과 똑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부동산은 상승하죠. 결국 이 금리 통화량 예측이 부동산 시장 예측입니다. 물론 세세하게는 내부적인 요인들, 공급량, 수요, 공급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외부 요인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 연준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1년 전 작년에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있지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미국 기준금리는 22년 2월 0.25%였는데 현재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4.75%에서 5%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75%는 연준 위원들이 예측한 것이고 이 5%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예측했죠. 과연 이렇게 될까요?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작년에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했죠. 근데 올해 완전 급격한 금리 인상 했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에 금리 예측 불가합니다. 1년 뒤에 금리 인상 멈출 것이다. 이거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미국 연준 마음입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 번 다시 말하는데 그래서 23년 11월 이후에 부동산 전망은 불가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고 그리고 건설 경기 및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지만 미국 연준에 종속되어 있죠. 결국 금리는 예측 불가입니다. 지금 무주택자 집 사야 하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하는가를 말하자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통화량 증가하면 그때 사야겠죠. 근데 이거에 선행이 되어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걸 먼저 봐야겠죠. 이게 떨어지면 금리 인상 멈춘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도 얼마만큼 떨어져야 2%? 원하는 수치는 2%라고 하니까
그 정도 떨어져야 딱 멈출지, 그리고 인하할지, 그리고 멈추고 얼마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지 그런 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불가하고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통화가 증가하면 그때 대응을 해서 사면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은 변덕쟁이라. 파월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보고 그때 사면 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3 부동산 전망 영상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망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 할 수 없냐? 미 연준 파월 의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말하는 거에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현재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 전망 영상 보지 말고 미국 CPI 그리고 금리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현재 파월의 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화폐 발행권을 가졌다고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 말로 끝내겠습니다. 나에게 화폐 발행권만 주어진다면 법은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만큼 화폐 발행권이 제일이라는 소리죠. 현재 이 화폐 발행권은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미 연준이고 우리나라 법은 정부와 의회에서 만들죠. 이 정부와 의회는 힘이 당연히 있지만 이 화폐 발행권의 힘보다는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 화폐 발행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